블랙핑크의 리사도 그중 한 명이죠. 아니 그중 한 명이라고 표현하는 게 미안할 정도로 동남아에서 리사의 인기는 상상 그 이상이에요. 그런데 리사에 관해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도대체 태국은 어떤 나라길래 서민 출신의 성공 스토리. 하지만 블랙핑크의 태국 멤버인 리사는 한국 사람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의 뛰어난 한국어 구사 능력과 태국은 내 나라, 한국은 우리나라라고 할 정도로 자신이 데뷔한 나라에 대한 존중의 자세도 갖췄어요. 더욱이 리사는 한국 내 인기도 꽤 좋지만 모국인 태국에서의 인기는 상상. 리사가 한 인터뷰에서 고향에 간다면 우리랑 기차역 앞 광장에 미트볼을 먹고 싶다라고 말하자 그곳의 미트볼 하루 매출이 수십 배 이상 뛰며 하루 10,000바트 이상 팔리고 있다고 해요. 별 의미 없이 던진 말 한마디가 죽어가던 상권을 살리는 기적을 보여준 것이죠. 리사가 솔로 활동을 하며 입은 태국 의상과 소품들이 불티나게 팔리는 건 별로 놀라운 소식도 아닐 정도랄까요. 한지 벌써 14년이나 된 2PM의 니쿤을 비롯해 여자아이들의 민니, NCT10, 갓세븐, 뱀뱀 등이 있는데 리사가 이들보다 태국에서 인기가 있는 이유는 물론 블랙핑크란 그룹의 인기와도 연관이 있지만 앞에 언급한 이들과 다르게 하이소 출신이 아닌 로소 출신이라는 점이 크게 작용한 것이죠. 하이소라는 것은 하이 소사이어티, 로소는 로우 소사이어티에서 파생된 단어인데 하이소는 쉽게 말해 태국 내 금수저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하이소라는 계층이 단순히 재력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에 주목해야 돼요. 태국인들에게 가장 존경하는 국왕을 꼽으라 하면 단연 제일 먼저 거론된다는 이가 라마 5세인데요. 그는 부왕인 라마 4세가 맺었던 외사와의 불평등 조약들을 개정하고 유럽의 묵노를 받아들여 국가 조직을 개혁해 제국주의 시절 동남아 내에서 유일하게 시민 지배를 받지 않는 업적을 세우기도 했지만 태국인들의 존경을 받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노예제도를 폐지했기 때문에. 그렇게 왕비와 1살짜리 공주 그리고 왕비가 잉태하고 있던 5개월의 태아까지 3명의 왕족이 사망했고 라마 5세는 계급체계에 대해 분노하며 노예제도를 폐지하게 되죠. 그렇게 태국은 겉으로는 계급제도가 없어진 평등한 사회로 포장되어 있지만 안타깝게도 아직 왕과 귀족이 건재한 계층 사회예요. 그리고 공식적으로는 의회 정치를 기반으로 한 리펌 군주국이지만 비슷한 처지의 영국, 일본과는 달리 태국의 왕실은 태국 내 2위이자 세계 761위 기업인 SCG와 세계 1115위 기업 SCB, 은행 등의 수많은 기업들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더욱이 군사력마저 움직일 수 있는 힘마저 가졌기에 전제 왕정에 가까운 지위를 누리고 있어요. 총리가 국왕을 아련하는 모습을 보면 이 한 장면만으로도 태국 왕족의 권위를 느낄 수 있죠. 그리고 왕족 아래 주류 화교라 표현한 이 부분은 빠른 이해를 위해 화교라고 표현했지만 엄밀히 따지면 화교가 아닌 중국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북방 유목민의 침략인데 혹독한 겨울만 되면 북방 유목민들은 먹고 살기 위해 중국을 침략했었죠. 그래서 많은 중국인들이 고향을 떠나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되는데 대다수가 동남아 지역으로 넘어오게 되고 특히 태국의 많은 사람들이 터전을 잡게 되죠. 그리고 그들은 초반엔 단지 살아남기 위해 부지런히 일했을 뿐이지만 이것이 200년 이상 지속되며 태국 사회의 모든 요소에 깊이 뿌리박히게 되었어요. 더욱이 톰보리 왕조를 세운 딱신대왕의 부친이 중국계였고 한태국의 왕실인 짜끄리 왕조를 세운 라마 1세의 모친 또한 중국계였는데 태국 왕실의 뿌리에 중국계가 일부 섞여 들어갔다는 자체가 화해의 성공적인 정착을 말하는 것이었죠. 그렇게 퍼져나간 화해의 숫자는 태국 인구의 약 14%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고 지금은 태국의 학술 기업 정치 엘리트 중 상당수가 이 화해에 들일 정도예요. 우리는 보통 태국의 금수저라 하면 교수, 의사 등 전문인들이 속한 상류층을 생각하는데 실제 태국의 하이소라 불리는 이들은 왕족과 주류 화해들을 일컬어요. 그리고 그들은 경제력과 권력을 독점하고 있어 서민이 하이소로 신분 상승한다는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를 가지고 있죠. 일종의 프로파간다인데 서민들에게 하이소 계층은 존경받아야 하고 따라하고 싶은 대상으로 각인시키면서도 정작 그들에겐 불교의 가르침으로 현세에서의 물욕을 억누르고 적당히 살 것을 강조해 양극화에 둔감하도록 조종하는 것. 순수 태국인도 아니면서 태국 정재계를 주름잡는 하이소들의 정경 유착과 부패 문제가 심해지자 국민들 불만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리사라는 성공한 서민 출신 순수 태국인이 등장. 동아시아인인 중국계의 피가 섞여
피부가 희고 체격도 더 좋죠. 그래서 태국은 유독 부를 가진 이들이 예쁘고 잘생기기까지 한 불공평한 나라가 됐는데 순수 태국인으로서 세계적인 스타가 됐으니 열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2020년부터 태국은 젊은 층을 중심으로 군주제 개혁을 요구하며 반정부 시위를 이어오고 있어요.